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용자가 일일이 앱을 찾을 필요 없이 AI가 앱을 넘나들며 연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바람을 타고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매출액 175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환율 효과 등으로 연간 영업이익은 정년보다 6% 줄어든 14조를 기록했습니다. 마땅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 온갖 테마가 국내 증시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2차전지 테마주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테마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최초의 AI 휴대전화를 출시한 지 1년 만인데요. 새로운 갤럭시폰은 이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개인화된 AI 경험을 구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현장. 지난해 세계 최초로 출시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보다 AI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갤럭시 S25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AI 폰의 시대는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알아서 찾아주는 AI 에이전트와 직관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폰과 소통하는 멀티모달로 대표되며 그 시작이 갤럭시 S25 시리즈가 될 것입니다. 새 시리즈엔 역대 갤럭시 첫 통합형 AI 플랫폼인 원 UI7이 탑재됐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앱 간 연결이 강화돼 이용자가 일일이 앱을 찾을 필요 없이 AI가 앱을 넘나들며 연결을 해줍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하면 AI가 요약된 내용을 메모장에 알아서 옮겨주는 식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I'm very excited to try in this new series is the idea and having the simplicity of talking to your phone in order to use different features that are really simple instead of 이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개인화된 AI 경험을 구현하고 특히 대화 기술이 향상돼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노 사장은 전체 모바일 시장에서 모바일 AI에 대한 기대가 높고 시장에서는 올해 AI 지원 모바일 단말기 판매가 작년 대비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AI폰이 새로운 모바일 산업의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트너사를 지속 확대하고 AI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늘려나간다는 계획, AI 생태계를 웨어러블 기기와 XR 기기까지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으로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인공지능 붐을 타고 HBM 매출 성장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올해도 HBM을 필두로 성장세가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2조 4,673억 원, 매출은 66조 1,930억 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은 기존 최고치였던 2020년보다 20조 원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메모리 초호황기였던 2018년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도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전사 실적도 추월했습니다. 실적 1등 공신은 HBM, SK하이닉스는 AI 칩 수요를 독식하는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하며 시장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전체 디램 매출에서 16%를 차지했던 HBM의 비중은 지난 4분기 40%까지 늘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PC 등 전방 IT 수요 부진에 범용 메모리의 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HBM을 앞세워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HBM4 제품은 올해 하반기 중 개발과 양산 준비를 마무리하고 공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고객과 내년 HBM 공급 물량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 중 내년 물량 대부분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HBM의 높은 투자 비용을 고려해 장기 계약 체결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연간 매출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경기 침체와 전기차 캐즘을 딛고 기록한 실적이라 의미를 더했는데요. 다만 판매 보증 충당금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최대 실적 경신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매출 175조 2,3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7.7% 늘며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14조 2,39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23년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269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였는데 환율 상승 영향으로 판매 보증 충당금이 늘어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판매 보증 충당금은 차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무상 보증과 수리 서비스 비용을 회계상 비용으로 미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414만 1,791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 대비 1.8% 감소했지만 SUV, 친환경차 등 고부가 차종 판매의 증가로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현대차는 올해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차 모델 확대, 친환경차 라인업 보강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늘리고 동시에 북미 현지 생산 체계를 본격 가동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유연한 경영 전략을 통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국내 71만 대, 해외 346만 4천 대 등 총 417만 4천 대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STB 전환 대응, 미국 전기차 공급망 구축,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올해 총 16조 9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마땅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 온통 테마가 국내 증시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254개 종목이 시장 경보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초전도체, 양자컴퓨터 테마주는 지고 이번엔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2차전지 테마주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테마주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2,724개 상장사가 시장 경보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 벌써 투자주의 216개, 투자 경고 36개, 투자 위험 2개 등 254개 종목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경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하면서 주도주가 사라지자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정 테마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피롭틱스, YC캠, 캠트로닉스, HB테크놀로지, JNTC, 최근 상승 가도에 올라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유리기판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입니다. 티웨이 항공, 영풍, 영풍재지, KTNG,
코웨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종목이거나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된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실체 없는 테마로 분류되는 초전도체와 상용화까지 20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CES 2025 폐막과 함께 고꾸러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 속에서 실질적인 상용화 가능성과 사업 진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한국 첨단 소재, 파인텍, 아톤, 코위버, CQ센, 신성 델타테크, CCS, 서남, 모비스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대장주가 좀채 힘을 쓰지 못하면서 온통 짧은 주기의 테마성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증시, 투자자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키워드는 얼죽신이었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뜻인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마피 6천만 원이 붙은 매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분양가인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막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서는 한화포레나 미아 아파트 단지. 전용 80제곱미터 분양권이 10억 3천여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 등 유상 옵션을 넣은 매물인데 6천만 원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다른 면적 매물에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저렴한 마피가 붙어 있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오늘 마피 3,300만 원이 붙은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3월 입주했는데도 분양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입주를 하지 않은 건데 매달 입주 지연이자 460만 원가량을 내면서까지 분양권을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신축 아파트가 부족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얼죽신 아파트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에 8차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했는데 얼죽신 유행에 지난해 9월 모든 세대가 집주인을 찾은 곳입니다. 실제로 입주를 하려고 했더니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대출이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전세 가격을 맞춰보려고 했더니 전세 가격이 높지도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매각을 하는. 업계에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에선 입주 시기가 다가올 때쯤 마피 매물들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도 마피 매물 등장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오는 7월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라 얼죽신을 찾는 트렌드는 당분간 자취를 감출 걸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경기 악화로 마지막 급전 창구인 대부업 문턱마저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는 악랄한 방법을 동원한 빚독촉이 이뤄지고 있어 서민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이 오는 7월 22일 시행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불법 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행 중인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무효화 소송 등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불법 추심 피해자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만 알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신청 창구도 기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두 곳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으로 확대됩니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올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우주 항공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생산기지 구축과 초소형 위성 발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조교일 진주시장을 모시고 진주시의 우주 항공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해 주요 성과와 진주시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문화예술 분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우리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된 지 5년 만에 세계 각국의 66개 도시 중에서 의장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한 문화도시에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2024년도 아시아 야간 축제 도시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 분야를 보자면은 작년 말에 카이와 4년 동안 진행을 해왔던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를 드디어 준공을 했습니다. 네, 주요 성과들 중에서 무엇보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눈에 띄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이 입장에서는 이 비행센터가 기묘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군으로부터 헬리콥터 수주를 받은 양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생산이 되려 그러면은 어딘가는 비행센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도 향후에 우주 항공 도시로서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 또 필요했고요. 해서 양자의 수요가 이렇게 일치가 돼서 이 계략적으로 카이에서 500억, 진주시에서 500억 해서 1000억짜리 비행센터를 만든 거죠. 이것이 상용화될 때,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상용화 시대를 대비를 한다면은 어딘가는 생산 기지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생산 기지를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근거가 되고 이것이 우리 서부 경남의 향후 이 성장 산업으로서 미래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주시는 AAV 실증센터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AAV 실증센터는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행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 향후에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의 기본 축이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품에 대한 실증이라든지 기체에 대한 또 인증이라든지 또 기체 시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부품 실증센터에서 맡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경납고도 있고 계류장도 있고 이 시험장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는 이외에도 오는 3월에 초소형 위성 발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2019년도부터 이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경상국립대 해서 3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주로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이미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댔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스페이스X사의 펠컨 9 위성체에다가 탑재를 시켜서 미국 반덴버그 우주국 기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잘 올라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 진주시 초소형 인공위성인 진주셋1이 그 발사체에서 사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절반의 성공으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는 다시 완전한 100%의 성공을 위해서 재발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인력 양성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경상국립대와 관련 산업 기업들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실무형 인재 양성 기업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 특성화 고등학교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결국은 뭐 교육발전 특구의 제도를 다시 가미를 해서 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실무 이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국내를 대표하는 우주 항공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